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이야기 듣기 전에 레인보우 스토리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가은이와 성은이 자매, 그리고 이주 친구, 은성이 친구, 그리고 선우와 가현이 자매, 서영이와 서완이, 서훈이 친구, 그리고 의정부에 사는 주환이 친구, 지휘자가 꾸민 예지 친구, 웃는 모습이 예쁜 민서 친구, 그리고 멀리서 듣고 있는 서연이와 민준이 남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서혜라님, 뱃속의 아기 투투와 함께 듣고 계시지요? 행복한 엄마 되시길, 그리고 건강한 투투로 자라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황재용님, 이영경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도에 사는 김지현 친구, 잠자기 전 항상 들으며 잠이 든다고 댓글 달아주셨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좋은 코멘트 남겨주는 우리 주민솔 어린이 항상 고맙습니다. 지금 누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컨텐츠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끄덕끄덕 악어새. 정글 속 늪에 악어 노랑이와 초록이가 살았어요. 늘 사이좋게 지내던 노랑이와 초록이가 오늘따라 서로 씩씩거리며 다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악어새가 날아왔어요. 노랑아,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나는 맛있는 물고기가 있으면 초록이랑 나눠 먹는데 초록이는 자기 혼자 물고기를 먹고 있잖아. 악어새는 열심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네가 화낼 만도 하구나. 악어새는 초록이한테 날아갔어요. 내가 물고기를 혼자 먹은 건 어제 저녁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야. 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화만 내. 악어새는 또 열심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말이죠. 노랑이와 초록이의 마음이 악어새에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르르 풀렸다는 거예요. 정글의 동물들은 궁금해졌어요. 악어새야, 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 주었니? 나는 그저 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뿐이야. 때로는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제비와 삼시. 봄이 되자 농부가 밭에 삼시를 심었어요. 삼이 크게 자라면 그 줄기로 그물을 만들어 새를 잡아야지. 때마침 날아가던 제비가 농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는 다른 새들에게 전했어요. 얘들아, 삼시가 자라기 전에
어서 먹어야 해. 농부가 3줄기로 그물을 만들어 우리를 잡겠대. 하지만 아무도 제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농부가 삼씨를 심었어? 삼이 자라면 얼마나 맛있는데.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지. 결국 가을이 오자 농부는 3줄기로 그물을 만들어서 새들을 몽땅 잡았답니다. 똑똑한 비둘기. 요리사가 비둘기들을 새장 안에 넣고 맛있는 모이를 듬뿍 주었어요. 그러고는 날마다 가장 통통하게 살이 찐 비둘기를 잡아 요리를 했지요. 똑똑한 비둘기 한 마리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모이를 먹지 말자. 살이 찌면 냄비 속에 들어가게 돼. 하지만 다른 비둘기들은 똑똑한 비둘기의 말을 듣지 않고 모이만 보이면 참지 못하고 콕콕 콕콕. 똑똑한 비둘기는 배가 고파도 꾹 참고 절대로 모이를 먹지 않았어요. 똑똑한 비둘기는 점점 몸이 마르더니 새장의 창살 틈으로 쏙 빠져나갔어요. 우리도 같이 가자. 다른 살찐 비둘기들도 새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우당탕탕 파닥파닥 요란한 소리만 낼 뿐이었지요. 요란한 소리에 화가 난 요리사는 남은 비둘기들을 몽땅 요리해 버렸답니다. 스무 명의 아들. 한 노인에게 2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걸핏하면 아웅다웅 다투었어요. 참다 못한 노인이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요. 얘들아, 화살 한 개씩을 부러뜨려 보거라. 아들들은 뚝뚝 쉽게 화살을 부러뜨렸어요. 이번에는 화살 20개를 한 번에 부러뜨려라. 하지만 아무도 화살을 부러뜨리지 못했어요. 화살 한 대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여러 대를 모으면 부러뜨리기 어렵단다. 너희도 힘을 모으면 못할 게 없는데 왜 부러지기 쉬운 화살이 되려 하느냐. 20명의 아들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부. 옛날 옛적에 큰 병에 걸린 농부가 신에게 기도했어요.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소 100마리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들은 신은 농부의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었지요.
하지만 막상 병이 났자 농부는 소를 바치는 게 아까웠어요. 옳거니 이렇게 해보자. 만지작 만지작 주물럭 주물럭. 농부는 밀가루로 소 100마리를 빚어 진짜 소인 것처럼 신께 바쳤어요. 몹시 화가 난 신은 약속을 어긴 농부에게 벌을 내리기로 했어요. 신은 농부의 꿈에 나타나 말했지요. 약속한 소 100마리는 잘 받았네. 그 답례로 내일 아침 바닷가에 가면 은 100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네. 신이 난 농부가 아침 일찍 바닷가로 가자 무서운 해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적들은 농부를 더도 덜도 아닌 은 100냥에 아주 먼 나라에 팔아넘겼답니다. 기울어진 술병. 옛날에 스승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스승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집에 묵게 되었어요. 그 집에는 신기하게 기울어진 모양의 술병 하나가 있었어요. 스승은 집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 기울어진 술병은 무엇인가요? 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저 술병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서 보관하고 있었지요. 집 주인의 말에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요? 그러자 스승이 기울어진 술병에 술을 붓기 시작했어요. 졸졸졸. 술이 중간쯤 차자 술병이 똑바로 서더니 졸졸졸 술이 더 차오르자 그만 훌렁 뒤집어져 버렸어요.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술이 너무 많이 차면 술병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뭐든 넘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단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기울어진 술병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깊이 새겼답니다. 가장 큰 재산. 한 배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큰 부자들이었고 그 중에는 랍비가 한 사람 타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어요.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때 해적이 배를 습격했어요. 부자들은 금은 보석 등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잃었지요. 해적들이 사라진 뒤 겨우 배는 어떤 낯선 항구에 닿았어요. 랍비는 곧 학식과 교양이 높다는 것이 항구 사람들에게 알려져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이 랍비는 배에서 함께 여행했던 지난날의 부자들과 만났으나 부자들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확실히 당신 말이 옳았소. 교양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같소. 지식은 언제나 빼앗기는 일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므로 배우는 것이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자들은 깨달았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원작. 시골의 여름 풍경은 무척 아름다워요. 초록빛으로 물결치는 곡식들, 푸른 귀리밭, 들판에 쌓여있는 건초더미도 햇살을 받아 반짝이지요. 황새는 긴 다리로 공중공중 돌아다니고 나비는 향기로운 꽃을 찾아 한가로이 날고 있지요.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에 낡은 농장이 하나 있어요. 농장 앞으로 푸른 강이 넘실거리며 흐르고 강가에는 많은 물풀들이 바람에 한들거려요. 물풀 사이에는 오리 한 마리가 둥지를 들고 알을 품고 있어요. 찌지직 찌지직 알이 하나씩 깨어지더니 아기 오리들이 고개를 내밀었지요. 주위를 둘러보던 아기 오리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세상은 정말 넓구나. 세상은 여기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답단다. 이 강가를 지나 저기 드넓은 밭까지 모두 이 세상이란다.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이제 모두 알에서 나왔겠지? 엄마 오리는 둥지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나, 아직 큰 알이 그대로 있네. 엄마 오리는 다시 둥지에 앉아 알을 품었어요. 드디어 커다란 알이 깨어지고 마지막 오리가 나왔어요. 몸집이 아주 크고 못생긴 아기 오리였지요.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강으로 갔어요. 물속으로 첨벙 뛰어든 엄마 오리가 콱콱 소리치자 아기 오리들도 줄줄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머리까지 물속에 빠져 허우적 허우적 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고 자유롭게 헤엄쳐 갔지요. 못생긴 아기 오리도 엄마를 따라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하도 못생겨서 쭈글쭈글한 칠면조의 아기일까 생각했는데 헤엄을 잘 치는 걸 보니 내 예쁜 아기 오리가 틀림없어. 그리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로 못생기지도 않았고 엄마 오리는 못생긴 아기 오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날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갔어요. 마당에는 이미 다른 오리 가족과 닭들이 나와 있었지요. 오리들은 물고기들을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 그만 물고기를 획 물고 달아났지요. 얘들아, 먹을 게 생기면 사이좋게 나누어 먹어야 한단다. 싸우면 저렇게 빼앗기는 거야.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걸어보자. 걸을 때는 엄마처럼 발을 쫙 펴고 다리는 이렇게 벌려서 한 발, 한 발 걸어야 해. 아기 오리들은 엄마 오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걸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오리가 있다니. 다른 오리들이 못생긴 아기 오리를 보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납게 생긴 오리 한 마리가 못생긴 아기 오리의 목을 덥석 물었어요. 빨리 놔줘요. 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리가 묻자 다른 오리들이 심술궂게 말했어요. 너무 못생겼어. 저런 녀석은 쫓아내야 해. 맞아. 이곳을 떠나게 해야 해. 오리들과 닭, 고양이는 아기 오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리는 못생긴 아기 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를 이렇게 못살게 구니 차라리 여기를 떠나는 게 낫겠다. 불쌍한 아기 오리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떠났지요. 아기 오리는 넓은 연못에 도착했어요. 야, 너 진짜 못생겼다. 연못에서 놀던 기러기 2마리가 아기 오리를 놀려댔어요. 그때였어요. 탕! 기러기 2마리가 총에 맞아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기 오리는 너무나 무서워 날개 밑에 머리를 파묻었어요. 사냥개가 다가오더니 코를 들이대고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아기 오리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사냥개는 한참 냄새를 맡더니 가버렸어요. 휴, 내가 못생겨서 사냥개도 나를 피하는구나. 밤새 숨어있던 아기 오리는 날이 밝자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아기 오리는 어느 작고 허름한 오두막집에 도착했어요. 오두막집에는 할머니와 암탉 그리고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암컷이면 알을 낳겠지? 좀 두고 봐야겠다. 할머니는 아기 오리가 알을 낳기를 기다렸지만 아기 오리는 3주일이 지나도 알을 낳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못생긴 아기 오리를 구박하기 시작했고 암탉과 고양이도 아기 오리를 괴롭혔어요. 결국 아기 오리는 그 집을 떠나야만 했지요. 오두막 집을 떠난 아기 오리는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가을 숲의 나뭇잎들은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오자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고 바싹 마른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까마귀들은 나뭇가지에 앉아 까옥까옥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름 사이로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아름다운 새들이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지요. 아기 오리는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한참을 쳐다보았어요. 백조들은 긴 목을 우아하게 펴고 새하얗고 부드러운 깃털을 뽐내며 따뜻한 나라로 날아갔어요. 겨울은 점점 깊어지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어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고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아기 오리는 물이 얼지 않도록 헤엄을 계속 쳤어요. 하지만 호수는 밤마다 조금씩 얼어붙어서 아기 오리가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호수는 온통 꽁꽁 얼어붙었고 아기 오리가 움직일 때마다 얼음에서 우지직 소리가 났어요. 아기 오리는 온 힘을 다해 힘껏 움직여 보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얼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결국 아기 오리는 호수의 물풀 사이에서 추위를 피했어요. 아침 일찍 호수를 지나가던 농부가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요. 농부는 호수의 물풀 사이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와 함께 정성껏 돌봐 주었어요.
한참 지나자 아기 오리가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엄마, 아빠, 아기 오리가 눈을 떴어요. 그래, 다행히 살아났구나. 농부도,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아이들은 아기 오리와 놀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기 오리는 덜컥 겁이 나서 호다닥 도망쳤어요. 그러다 그만 우유통에 있는 우유를 엎지르고 말았어요. 농부의 아내는 괜찮다며 손뼉을 짝짝 쳤어요. 그 소리에 더욱 겁에 질린 아기 오리는 버터통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밀가루통으로 들어갔다가 파닥이며 왔다 갔다 했어요. 농부와 아내는 아기 오리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이들은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까르르 웃어댔지요. 그러다가 아기 오리는 열린 문 사이로 재빨리 밖으로 나갔어요. 따뜻한 햇살이 포근하게 몸을 감싸고 어디선가 종달새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던 거였어요. 아기 오리는 넓은 숲속으로 날아갔어요. 사과나무에는 하얀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시냇물은 부드러운 잔디밭을 휘감으며 흘렀어요. 시냇물 위에는 아름다운 백조 3마리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저 우아한 새들에게 다가가면 못생긴 오리가 가까이 왔다고 나를 비웃으며 놀려대겠지? 하지만 암탉들처럼 물어뜯지는 않을 거야. 아기 오리는 백조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 아기 오리는 거울같이 맑은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못생겨서 놀림받던 보기 싫은 잿빛 오리 대신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물결에 어른거렸거든요. 농장 앞 강가의 오리 둥지에서 태어났지만 못생긴 아기 오리는 오리가 아니라 바로 백조였던 거예요. 아기 오리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얼마 뒤 아이들 몇 명이 공원의 시냇가에 놀러 왔어요. 아이들은 빵 조각과 과자를 던져주며 즐거워했어요. 그때 갑자기 가장 어린 꼬마아이가 소리쳤어요. 저거 좀 봐. 백조 1마리가 새로 왔나 봐. 새로운 백조가 가장 예쁘고 귀여워. 백조가 된 아기 오리는 마음속으로 기뻤지만 우쭐대지 않았어요. 눈부시게 하얀 백조는 밝게 비치는 햇살 사이로 깃털을 살랑살랑 움직이며 가느다란 목을 구부렸어요.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못생긴 아기 오리였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 난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다고. 하얀 백조는 시냇물 위를 떠다니며 빙긋이 미소 지었답니다.